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검사 출신, 판사 출신 2차 특검 후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름표를 달고. 예. 네. 저희가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예.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예. 여러 곳에 유세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원 유세. 벌써 준비. 예. 그래서 조금 얼굴과 이름을 알려야 적극적으로 취재 편의점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 후보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준철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권창영 교수 이렇게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전준철 변호사는 그 31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윤 사단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성윤 사단. 네. 어쨌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장, 1부장 주요 핵심을 요직을 거치면서 특수수사에 아주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그냥 옷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뭐 빚진 것도 없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추천이 된 것 같고요. 권창영 변호사 겸 교수는 저랑 같은 28기 동기인데 물리학과 출신이고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고 이과 이과 출신인데 노동법에 아주 특화된 그다음에 굉장히 또 공부라든가 학구열이 좀 많았던 그런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개업하고 나서는 지평이라고 해서 인권 중심의 로펌에 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상당히 이제 생각은 이제 진보적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요 2차 종합특검 170일 사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사 경험이 있느냐, 또 형사 재판을 많이 했느냐. 근데 형사 재판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판사 시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극명하게 대비된 두 후보를 두 후보가 추천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를? 약간 조국 혁신당에서 좀 밀어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전준철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오히려 밀어준 거다 조국혁신당이. 좀 토스해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특검이 검사 출신이냐 판사 출신이냐도 중요하지만 요새 지금 하고 있는 상설 특검, 관봉권 띠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쿠팡 사건 덮는 특검을 지금 안건석 검사 출신 25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특검보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31기 김기욱 변호사라고 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가 특검보고 또 한 명은 그 누구죠? 권도형이라고 해서 경찰 출신 또 변호사 그 두 분을 갖다가 특검보로 하는데 그 상설 특검이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 쿠팡 건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또 관봉권 띠지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엄희준이라고 그 희대의 망나니 엄희준을 위증으로 지금 기소할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안건섭 검사 출신 그다음에 특검보 한 명 판사 출신 또 한 명은 경찰 출신 이렇게 세 명이서 딱 세트로 하니까 어떤 수사에 대한 성과도 내고 있고 엄희준도 드디어 국회법상 위증으로 기소가 되어서 그거는 이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또 중범죄 아닙니까? 그렇게 기소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역할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컨대 전준철 검사 출신 변호사가 특검이 되더라도 그 밑에 그렇게 구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서로 좀 견제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출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사 의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지 응원 보냈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결과는 좀 미흡하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오히려 그 1심 그 한덕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사가 더 그냥 위로 올려가지고 그렇습니다. 23년형을 선고하는 걸 보면서 더 좀 제일 중요한 건 수사 의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 큰일 날 뻔했죠. 그 만약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안 했으면 만약에 내란 그렇죠. 범죄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직 범죄에서 내부 안에 있는 사람을 방조로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그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덕수를 외부에서 빼다가 그냥 방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임무 종사자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큰 실수를 할 뻔했죠. 한 거죠. 한 거죠. 큰 실수를 이미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출신보다는 수사 의지가 누가 더 적극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사 검사들을 잘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쨌건 김건희 앞에만 가면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저런 느낌을 계속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많은 법조인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혹은 밖에서 만나거나 그러면서 다 자기가 그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도했다는 거죠. 주도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등등이 혹시 외부로 폭로가 될까봐 움츠려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총장 시절에 검찰 인사를 김건희 씨가 했다? 관여했다? 네네네. 그런 사실 제보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은 검사의 수는 특검보라든가 수는 좀 줄이고 대신 김건희에게 뭐 인연이 없거나 뭐 아무튼 심적으로 그 불안해하지 않는 전문적인 수사관들, 전문가들이 대거 많이 파견이 되어서 김건희와 연계되지 않은 이걸 끊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서로 견제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특검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구성은 그런 의지를 반영한 뭐 아주 적절한 구성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